이번에는 가족 상담이 무엇인지 이 가족 상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. 자, 우선 가족 상담을 이해하려면요, 기본적으로 다음의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. 우선 첫 번째로요, 가족 상담자가 되려면요, 개인마다 갖고 있는 각각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좋은 치료사가 될 수 있습니다. 개인의 특수성이라는 것은요,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.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체면이나 외모일 수 있고요.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, 혹은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개념이 뭔가 좀 더 관대하고 허용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절대적이고 굉장히 깐깐할 수도 있겠죠. 그것은 그 사람의 그 각각의 개성이자 혹은 특수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고요. 또 개인의 개별성, 이것은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데요. 개인마다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사람마다 그 사람 각자의 어려움을 다르게 해석합니다. 그래서 보통 상담에서는요, 같은 우울증을 가진 내담자가 와도요, 개인의 개별성에 따라서 다르게 마치 그 내담자를 오늘 처음 만나서 이해하는 것처럼 살펴보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 즉 이것은 같은 증상으로 와도요, 개인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생활력이라든지요,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어려움이 그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을 개별적으로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요, 인간 발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. 내가 가족 상담사가 됐는데 청소년기 아동 혹은 청소년이 왔는데 이 사춘기 청소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치료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내가 인간 발달 측면에서 사춘기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인 발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거나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시기 청소년한테 맞는 상담을 해주겠지만 그런 지식이 없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상담을 한다면 그 청소년 내담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인간 발달 측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요. 또 네 번째는 순환적 인과관계 측면에서 가족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요. 이것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원인과 결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요. 자, 근데 문제는 사회현상은 원인과 결과가 원인이 하나면 결과도 하나 혹은 두 개,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요. 인간관계 혹은 특히 가족관계에서는요,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요.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가 원인이고 하나가 결과가 아니라 이 두 개가요, 서로 원인도 됐다가 결과도 됐다가 서로 원처럼 서로 순환한다라고 해서요, 가족관계는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가족의 역동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합니다. 그렇다면 가족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시겠는데요. 우선 가족 구성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각자를 개별화해서 하나하나의 내담자로 다르게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. 두 번째로 가족들 안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인 내재되어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요, 긍정적 감정으로 바꿔주는 게 가족 상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. 겉으로 가족들이 표현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안에 깔려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겉으로 드러내고 그것들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. 세 번째로 라포라는 좀 상담 전문 용어인데요.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서로 신뢰하는 믿는 관계를 전문 용어로 라포를 형성한다. 혹은 라포라고 하는데요. 이 라포를 형성하는 것과요, 가족원의 심리사회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 가족원들의 감정을 수용해주는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다. 특히나 이 라포라는 신뢰관계는요,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로요,
서로가 서로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믿고 내 속마음이나 나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라포를 형성하고 이 관계를 바탕으로 뭔가 감정을 꺼내놓고 그것을 받아주는 것들이 상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요, 가족의 사고와 감정을 상담자 입장에서 비판하지 않고요,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요, 가족은 한 명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 참여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특히나 상담자가 너무 지시적이지 않게 가족원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, 가족 자신의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, 그리고 가족들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요. 상담자가 봤을 때 중요한 상담 목표와 가족들이 생각하는 상담 목표가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. 이럴 때는 반드시 가족원들이 원하는 상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가족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고 가족원들을 믿고 격려해주는 그런 상담자의 역할이 굉장히 가족들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개인 상담하고 가족 상담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서 살펴보시겠는데요. 가족 상담도 있지만 개인 상담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. 여러분은 이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조금 더 가족 상담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우선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의 초점에서도요,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우선 개인 상담은요, 문제의 초점이 개인입니다. 그리고 개인의 성격 발달 과정이나 그 사람 개인의 정신 내면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나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둔다는 게 개인 상담의 문제 초점의 관점이고요. 그에 비해서 가족 상담은요, 이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나 이 사회 체계에서도 관심을 두고요. 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사회 체계까지도 같이 관심을 두고 문제의 초점으로 살펴보게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족이나 개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철학적인 신념이나